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장 건강에 어쩌면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덴마크 오르우스 대학병원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이게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우리가 보통 CDIF라고 부르죠. 네, C. diff. 아주 골치 아픈 장 감염이죠. 맞아요. 이 CDIF 치료법 중 하나인 분변 미생물충 이식, FMT에 관한 건데 특히 어떤 기증자의 분변이 더 효과가 좋았는지 이걸 좀 깊게 들여다봤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기증자가 최적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재 FMT 기증자 기준은 주로 안전성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감염병 없는지 뭐 이런 거 위주죠. 근데 연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과연 어떤 기증자가 이 CD4 환자한테 진짜 더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효과 측면을 본 거죠. 연구 규모도 꽤 큽니다. 건강한 기증자 90명, 분변을 952명의 CD4 환자에게 무려 1,300번 넘게 이식했어요. 네, 코어트 규모가 상당하죠. 그래서 결과 신뢰도도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온 게 기증자의 항생제 사용 이력이었어요. 현재는 보통 기증하기 3개월 전까지만 항생제 안 썼으면 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선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증 전 3개월 내 사용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이 연구를 보니까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그러니까 기증하기 최대 1년 전, 그 사이에 항생제를 썼던 기증자의 분변을 이식받은 경우가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 성공률이 한 45% 정도 낮아지는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오집이라고 하죠, 그게. 0.55 정도로 나왔어요. 0.55면 거의 성공 확률이 반토막 가까이 난다는 거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3개월 기준이 적어도 CDF 치료 효과 면에서는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최소 1년은 항생제를 쓰지 않은 기증자가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1년이라니 생각보다 그 기간이 훨씬 기네요. 그만큼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항생제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미생물종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것 말고 또 좀 예상 밖의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그 기증된 분변의 싱태, 굳기라고 해야 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브리스톨 대벼 형태척도 BSFS라는 걸로 측정을 했는데요. 네네, 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거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막 너무 무르거나 단단하지 않은 한 중간 정도, BSFS 3점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딱 보기 좋은 형태. 네.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요, 오히려 약간 더 무른 변, BSFS 4점이 3점짜리보다 성공률이 1.38배 높았고요. 오, 그리고 심지어 상당히 무른 변, 그러니까 BSFS 5점 이상은 무려 2.89배나 치료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2.89배요. 와, 거의 3배 가까이네요. 네.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현재 일부 지침에서는 BSFS 5점 이상은 너무 무르다고 오히려 기증에 부적합하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오히려 좀 무른 변이 CDF 치료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참 기존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와, 이거 정말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인데요. 그럼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증자 성별이나 나이, 아니면 뭐 BMI, 흡연 여부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CDF 치료 효과랑 관련이 있었나요? 놀랍게도요,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요인들이 FMT 성공률에 통계적으로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증자 성별, 또 BMI도 정상 범위 18에서 28 내에서는 큰 차이 없었고요. 흡연 여부, 심지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가지고 있는지 여부나 뭐 자연분만인지 제왕절개인지 이런 출생 방식 같은 것도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허허허. 그럼 뭐 신경 쓸 게 확 줄어드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 나이는 젊은 층, 한 24세에서 40세 사이가 약간, 아주 약간 더 나은 경향만 보였을 뿐이지 이것도 뭐 뚜렷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건강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특성들이 적어도 이 CDF 치료를 위한 FMT 효과와는 의외로 큰 관련이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증과 고를 때 너무 많은 걸 불필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히 기준만 너무 까다롭게 해서 기증자 풀만 줄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로 있는지 보는 지표 있잖아요. 알파 다양성이라고. 네네,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다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것과 성공률 관계도 봤는데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아주 뚜렷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BSFS 4점짜리 변이 3점짜리보다 이 알파 다양성이 더 높게 나타나긴 했어요. 그 점은 좀 흥미롭죠?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 상태랑 다양성이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CDF 치료를 위한 FMT에서는요. 첫째, 기증자가 최소 1년 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둘째, 기증하는 분변 상태가 약간 무른 형태, 그러니까 BSFS 4점이나 5점일 때 치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네요. 네,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반면에 성별이나 BMI, 흡연 여부, 출생 방식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현재 기증자 성별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증거에 기반해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쩌면 불필요한 기준은 좀 완화해서 기증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요. 대신 효과와 직접 관련된 기준, 예를 들면 항생제 사용 기간이나 이 BSFS 같은 기준은 오히려 좀 더 강화해서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아, 합리적이네요. 네, 물론 이제 이 연구 결과 하나만 가지고 바로 바꾸긴 어렵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구 집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추가적인 연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CDF 치료와 FMT 기증자에 대해 깊이 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이 연구는 CDF 감염 치료에 딱 국한된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한 FMT라면 그때는 또 완전히 다른 기증자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질병마다 필요한 미생물이나 그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었지만 우리 몸속 미생물 세계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한 번쯤 이런 부분도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